안녕하세요. 공장장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매 관리에서 업무에 이어서 구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업무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구매 업무 중에서 물품 공급 계약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발주 확인 업무입니다. 발주라는 거는 뭐 팩스를 통해서나 뭐 이메일을 통해서나 이메일 또는 그 포털 사이트 를 통해서 뭐 발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팩스를 보냈든 이메일을 보냈든 조금 큰 기업에서 공급 포털 사이트에서 수주를 넣으면 그 공급처에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 수주를 접수했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작업. 팩스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서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메일도 저희가 요청한 수량과 납품 일자에 맞춰서 넣어줄 수 있다라는 확인 메일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리드 타임이 한 뭐 20일인 그 제품이 있는데 발주는 냈는데 나는 당연히 접수했겠지 하고 있었는데 20일 후에 전화를 거니까 접수 못 받았는데요 하는 만큼 참 큰 실수가 없게 되니까 반드시 발주를 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발주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은 그 발주 시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그 MOQ와 리드 타임을 고려한 발주가 되어야 한다. 그 MOQ라는 거는 최소 발주 수량을 얘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 1kg에 1,000원 하는 원료가 있는데 1kg만 딱 발주를 내면 1,000원 때문에 물류비나 택배비가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는 1kg 1,000원짜리를 1kg에 발주를 하진 않겠죠. 그 공급업체에서 최소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적어도 뭐 200kg 정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아마 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MOQ 기준에 맞게 발주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MOQ는 낮으면 작으면 작게 그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하나겠죠. 그 다음에는 리드 타임. 리드 타임에 대해서 구매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리드 타임이 60일 걸리는데 수주는 고객사에서 3주 만에 납품해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전에 안 낸다라는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OQ와 리드 타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 수치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현장 불량률을 감안한 발주를 할 필요가 있다. 불량률을 감안한 발주. 예를 들어 사양이 용기, 뭐 패킹, 박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패킹, 그 다음 캡, 화면, 라벨, 그 다음 단상자, 인박스, 신매, 입, 뭐 신매입, 아웃박스, 백매입 이런 사양이 있을 때 실제 수주가 10,000개가 들어오면 원래 발주내야 되는 거는 발주 수량은 10,000개씩 다 해야 되겠죠. 10,000개씩 다 발주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박스는 110ml이니까 100ml. 만약에 이렇게 발주를 내서 실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정 특성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화면 라벨은 붙이다 보면 불량도 나고 이런 부분들 또 기계로 부착하다 보면 기계 세팅 불량들이 나기 때문에 10,000개만 딱 발주를 내고 나면 실제 라벨 때문에 9,500개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용기나 캡 이런 부분들이 비싼데 이 부분을 제품화해서 고객사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뭐 5원, 10원짜리 라벨 때문에 전체 부자재 2,000원 정도를 못 쓴다라고 하면 그만큼 회사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고객사가 10,000개를 발주 줬는데 그 10,000개를 다 납품하는 것이 조금 더 오버해서 한 3% 정도 오버해서 납품하는 것이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데 단순하게 라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한 500개 정도를 생산을 못한다 하면 회사에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자재 발주를 낼 때에는 현장의 분량을 감안해서 발주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실제 발주는 뭐 용기 같은 경우는 10,000개 정도, 물론 덤으로 조금 200개, 300개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정 특성상 용기도 스크래치 분량, 뭐 부딪히는 이런 분량들이 한 3% 난다면 3%더 감안해서 발주를 내야 되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수주에 맞춰서
그리고 패킹도 뭐 예를 들어 1000개, 캡도 1000개, 단상자도 1000개인데 화면 라벨 같은 경우는 뭐 10500 분량률을 감안해서 단상자도 이렇게 하고 인박스는 뭐 1000 인박스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인박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 아웃박스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는 여유 있게 내야 되는 부분이 고객이 급하게 되면 10,000개 발주인데 5,000개씩 끊어서 좀 생산해 달라 하면 마지막에 박스는 잔량 박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잔량 박스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제품은 박스가 없어서 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의 분량률과 또 현장 상황에 맞게 감안해서 발주를 낼 필요가 있다 해서 비고로 보면 요거는 분량 감안 5% 추가 발주를 내는 거죠. 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주 낼 때 또 중요한 사항 생산 캐파 또 품질 검사 리드 타임 그 다음에 납기를 감안하여 발주를 내야 된다. 그런데 납기 지연이 예상되면 수주 접수 때부터 이거는 리드 타임이 60일이기 때문에 제품은 생산 감안해서 80일 후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30일 받았다가 뭐 60일 후에 부자재 들어옵니다. 이러면 참 서로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납기 지연 예상되는 품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MOQ는 뭐 이렇게 되고요. 10,000개, 3,000개, 뭐 단상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5,000개, 인박스는 뭐 이것도 1,000개, 100개 뭐 이 정도 MOQ인데 실제 발주는 뭐 요거 이상 MOQ 이상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주 수량이 5,000개다. 발주 수량이 5,000개일 경우에는 용기, 패킹, 캡 이런 것들이 다 남게 되겠죠. 뭐 화면 라벨 단상자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자재가 잔량 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잔량에 대한 MOQ 미만 잔량에 대해서 MOQ 잔량에 대해 고객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자체 브랜드일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실제 발주하고 이거는 평균 리드 타임이 예를 들어 일자로 보면 뭐 20일, 10일, 15일, 3일, 10일, 10일, 뭐 10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평균 리드 타임 그리고 품질 검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품질 검수 기간도 뭐 보통은 뭐 하루 뭐 이렇게 잡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일수가 있죠. 10,0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전부 이틀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완제품 검수죠. 완제품 검수 일자. 완제품 검수 일자는 미생물을 보는 경우에 뭐 한 5일 정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납기 리드 타임은 실제 평균 리드 타임 발주 내고 품질 부자재 검수하고 생산하고 완제품 검수까지 해서 약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요 용기 30일이겠죠. 그래서 고객사하고 얘기할 때에는 조금 버퍼를 둬서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30일이 아니고 한 40일 정도 생산 리드 타임이 걸린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실제 생산 일수가 뭐 20일 걸린다라고 하면 48일이 리드 타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자재 리드 타임, 평균 리드 타임과 품질 검수 기간, 그리고 완제품 출하 기간을 감안해서 부자재 발주를 내야 된다. 그리고 입고 일정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예를 들었고요. 네 번째는 대량 발주의 경우 현장 창고 보관 공간 그 다음에 생산 캐파
캐파, 그 다음 품질 리드 타임, 이런 것들을 품질 리드 타임을 고려해야 된다. 요 얘기는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에 10,000개밖에 안 나오는데 수주는 100만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일에 걸쳐서 뭐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치면 4개월 정도의 생산 기간이 필요한데 그냥 100만 개를 바로 그냥 발주를 해서 100만 개를 창고에 쌓아 놓는다. 물론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창고 공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뭐 3개월 전에 부자재를 입고시켰으니까 돈도 미리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 공간도 부족하고 또 보관 과정 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현장 캐파가 한 뭐 10,000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변수 생각해서 한 30,000개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제품을 입고를 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컨테이너에 들어와서 뭐 10만 개 들어오면 10만 개를 한 10일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창고 공간이라든지 미리 집행돼야 되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구매 발주 업무를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이거는 뭐 너무 잘 나가니까 뭐 MOQ 이상 발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요즘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0개가 MOQ인데 이거는 잘 나갈 것 같아 해서 30,000개 사놓으면 그게 잘 안 나가게 되면 20,000개만큼 부자재 로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MOQ 이상 발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MOQ 이상 발주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좀 이따가 안전재고를 설정해서 상부에 보고를 한 이후에 발주를 내야 된다라는 안전재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6번째는 MOQ 발주 후 생산 잔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사하고 보상 폐기를 해야 한다. 반드시 고객사 영어 통보를 하여 보상 폐기를 협의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뭐 계약서상에 나오기도 하고 MOQ 미만에 대해서 잔량이 단종 또는 뭐 사양 변경, 리뉴얼 이런 쪽이 되면 기존 부자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객사와 협의해서 보상 폐기를 받아야 회사의 비용 손실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7번째는 안전재고 설정입니다. 안전재고라는 것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가야 대응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고를 갖고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안전재고 설정 조건입니다. 설정 조건. 어떤 경우에 안전재고를 설정을 하느냐. 첫 번째는 리드 타임이 긴 경우. 예를 들어 고객은 30일 만에 계속 납품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수입이기 때문에 6개월이 60일이 걸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된다. 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다 보니까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스판본드라는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방진복이나 이런 부직포들을 구할 수 없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된다면 안전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재고를 좀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단가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이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고객사의 요청. 고객사가 수준은 안 좋지만 그래도 향후에 마케팅 계획을 보니까 2달 후에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니들 재고로는 그 일정을 맞출 수 없으니 우리가 개런티 할 테니 1억 이 재고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서면 합의를 한 이후에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안전재고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전재고는 설정 조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넣게 되면 현장 불량률이 높은 경우 어떤 때는 수율이 90% 나왔다, 어떤 때는 수율이 30%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현장 조건에 맞게 좀 안전재고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응을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재고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안전재고를 한번 설정하고 나면 뭐 회사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고 수급의 불안정성도 변하고 또 단가도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최소한 그 6개월 1회는 안전재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가감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3개월마다 하기에는 시즌성을 반영하기 조금 어렵다면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안전재고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매 발주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 발주 업무 평가 방법.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뭐 납기율 관리. 납기율이라는 거는 그 적기 납품 건수 대비 총 발주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그 보통은 한 뭐 99%, 95%까지 올라야 양호한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기 수량 대응률 관리. 납기 수량 대응률 관리는 내가 만개를 발주를 냈는데 만기가 과연 다 들어왔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총 입고 수량 대비 일정 기간이겠죠.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총 입고 수량 대비 총 발주 수량 곱하기 100.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예를 들어 용기 패킹 화면앱에 이렇게 발주를 냈는데 어느 하나가 9,00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10,000개를 발주했는데. 그럼 결국은 나머지 라벨이 9,000개 들어왔다면 용기부터 해서 모든 게 적게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래서 납기 대응률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는 무조건 100%가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 사이에 덤으로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발주 업무에 있어서는 납기율, 뭐 적기 납품률 관리라고도 하고요. 납기율, 적기 납품률 이렇게 얘기하죠. 적기 납품률 뭐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납기 수량 대응률, 실제 10,000개를 발주했는데 10,000개가 들어왔느냐 하는 수량 대응률. 요게 이제 구매 발주에 있어서 KPI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고의 관리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